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된 남자입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귀한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저도 정말 여러분들 못지않게 다사다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끔씩 과거를 다시 회상해보면 제가 어떻게 버텼나 싶네요. 저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외동아들로 자랐고 결혼도 무탈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대기업을 다니셨고 어머니는 무직으로 집에서 계셨죠. 저도 나름 만족하는 직업을 가졌고 저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토끼 같은 딸도 있었기에 세상 어느 것도 부럽지 않았죠. 아내도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저도 세상의 여자는 아내밖에 없었기에 한눈 팔지도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집으로 가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저를 반겨주니까 너무 좋았죠. 딸이 이제 막 갓 태어나고 아내도 산후조리원을 이제야 퇴원을 해서 드디어 저희 집에 행복만 가득할 줄 알았어요. 저는 누구보다 듬직하고 멋진 남편과 아빠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이런 충격적인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집이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집안에는 딸이 혼자서 펑펑 울고 있었고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둑이 든 것처럼 집안 곳곳에 뒤지는 적이 잔뜩 있었기에 혹시라도 아내에게 나쁜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저에게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서에 제 아내가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바로 경찰서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도둑을 신고한 건가 싶어서 딸을 안고 급하게 경찰서로 갔어요. 그런데 아내는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경찰에게 설명을 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경찰이 저에게 해준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제 아내가 범죄자라고 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제 통장과 핸드폰이 범죄에 쓰였다고 합니다. 규모가 큰 범죄였고 범인의 공범이 아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는 전과 5범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알게 된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고 저는 사람 잘못 봤다며 경찰서에서 난동을 피웠어요. 그렇게 곱고 순한 아내가 어떻게 전과 5범의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연히 믿지 않았고 저는 어떻게든 아내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아내는 경찰서에서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고 묵묵히 조사에만 임하더라고요. 딸은 더 크게 울어댔고 경찰서는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지금까지 저질렀던 전과를 확인해보니 정말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사기에 절도, 폭행 등등 아주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결혼했냐고 하면 다들 한심하게 보시겠죠. 저는 아내에게 푹 빠져 있었고 세상의 여자는 오로지 아내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던 다 예뻐 보였고 이런 검은 속내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티도 안 나게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기에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도 잡는데 엄청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실을 저에게 말도 안 해주고 결혼을 한 아내에게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아내는 계속해서 저와 대화를 거부했고 저는 딸을 안은 채 집으로 돌아와야 했죠. 아내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고 합의금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놀랄 틈도 없었죠. 아내는 끝까지 저와 딸에게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혼자 남겨지게 되었죠. 아이는 갓난아이였고 아직 엄마의 모유를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상황에 엄마 없이 저 혼자 어떻게 키우나요? 너무 막막했고 한순간에 범죄자 아내를 두게 된 저는 모든 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에게 자신의 전과를 숨기고 결혼할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제 딸의 엄마라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전과가 많아서 그런지 이혼도 쉬웠고 딸과 인연을 끊게 하는 것도 쉽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호적에서 아내는 없어졌고 아예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혼자서 악착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제 뜻대로는 되지는 않더라고요. 회사에서 제 아내가 전과 5범인 것이 소문이 났고 제 통장과 핸드폰이 범죄에 쓰였다는 것이 소문이 나서
결국 저는 회사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공무원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어서 자르는 게 쉬웠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가 회사가 불경기여서 정리해고를 하는 시기였거든요. 한순간에 아내도 잃고 직장도 잃으니까 세상이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지부터 제 딸을 어떻게 먹여야 살려야 할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조금씩 도움을 주셨어요. 제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는 어머니 몰래 용돈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아내를 잘못 만난 것이 제 탓이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거든요. 아마 아버지까지 저에게 등을 돌리셨다면 저는 아마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이도 돌보면서 혼자 버티듯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시며 술 한잔을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는 아버지와 저 이렇게 단둘이서 술을 자주 마셨습니다. 저희 부자 관계가 워낙 사이가 좋아서 진솔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어서 저는 일하고 딸을 돌보느라 많이 바빠 아버지와 술 한잔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버지가 저에게 술 한잔을 권유하셨고 저희 부자는 술을 먹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입 밖으로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말을 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결국 아버지는 1시간 동안 고민하시다가 말을 꺼내셨죠. 그런데 아버지는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며느리를 보고 왔다. 아버지는 저 모르게 혼자서 전 와이프 면회를 하러 교도소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면회를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 여자를 보러 갔다길래 조금 놀라기도 했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아마 지금쯤 저와 딸에게 미안해서 울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제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아버지와 전 와이프가 둘이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그런데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화부터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전 와이프가 하는 말이 딸이랑 제가 자기 인생에서 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도소에 들어와서 인생 새 출발해서 좋다고 했다네요. 무엇보다 나중에 출소하면 딸 양육권 빌미로 저에게 돈 좀 뜯고 자기 사업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했답니다. 그걸 저희 아버지에게 당당히 말했대요. 그걸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거 있죠? 제가 도대체 이 여자에게 얼마나 속고 산 건가 싶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남아있던 그 여자는 애초부터 없는 사람이었던 거겠죠. 그날 저는 아내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딸을 이용해 돈을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에게 절대 그 여자에게 흔들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저에게 술을 먹자고 했다고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그 여자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었죠. 솔직히 그 전까지는 전 와이프도 사정이 있었겠지 싶었고 이야기 한번 못하고 들어가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을 듣고 나니까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은 애초부터 모성애 따윈 없었고 저를 남편으로 생각한 적은 있을까요? 출소하고 저에게 찾아와서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해도 저는 돈 한 푼 줄 생각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제 딸을 떳떳하게 잘 키울 거라고 다짐했죠. 그렇게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극을 받아 다음날 일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저는 돈을 벌기에 급급했기에 투잡을 뛰었죠. 그런데 조금 삶이 나아지려나 싶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빚을 떠안게 되셨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아버지는 착해 빠지셔서 친구랑 같이 사업을 하신다고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나오셨어요. 사실 그때 저와 어머니가 미친 듯이 말렸지만 자기만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친구가 결국 아버지를 배신했고 아버지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셨어요. 결국 그 일이 있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셔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술을 달고 사시면서 그때의 선택을 후회했고 저에게 미안하다고만 하셨죠. 결국 저 혼자 아버지까지 먹여 살려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빚까지 같이 갚아드려야 했죠.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에다가 하루하루를 살기 힘들었습니다. 조금 삶이 나아지려고 하면 저에게 더 큰 숙제가 눈앞에 왔거든요. 매일같이 세상을 원망했고 생을 마감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제 딸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사셨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질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신세 한탄만 했고 정작 일은 저 혼자만 해야 했죠. 저는 매일을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지금 투잡을 해도 먹고 살기 힘들었기에 결국 저는 쓰리잡을 하게 되었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하면서 살았고 낮에는 공장에서 자비를 하고 밤에는 호프집에서 서빙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제 시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루에 잠은 4시간 자면 많이 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늘어가는 술병은 저 혼자 치웠죠. 다행히 딸은 옆집 아주머니께서 돌봐주셔서 다행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건지 죽은 건지 모를 만큼 제정신이 아닌 채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돈을 벌고 있는데도 제 마음대로 돈이 모아지지 않더군요. 아버지 빚은 줄어들 틈이 안 보였고 딸아이의 기저귀 값과 분유값은 장난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집에 전기가 끊겨서 보일러가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딸은 춥다고 울어대고 입에서 입김이 폴폴 나오는데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하필 또 그때가 옆집 아주머니께서 며칠 집을 비우는 날이라 딸을 제가 돌봐야 했습니다. 딸에게 너무 미안하고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의 옷은 너무 얇고 겨울옷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방법이 저희 집에 있는 수건을 딸에게 돌돌 감쌌어요. 그렇게 수십 겹을 딸에게 수건을 감싸서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 조금은 잠잠해지더라고요. 위기는 넘겼지만 제 딸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과연 이렇게까지 해서 딸을 키우는 게 과연 딸에게 좋은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수건에 감싼 딸이 새근새근 자고 있는 걸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더군요. 옆에서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해주는 아빠인데 딸을 제가 계속해서 키운다는 건 제 욕심이 아닐까 싶었죠. 제가 이렇게 아이를 계속해서 키우겠다고 고집을 피운다고 제 딸이 행복할까 싶었습니다. 혼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네요. 그런데 결국 제가 엄청난 결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가 그날은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돌봐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에게 급히 연락이 오더라고요. 원래 제가 일할 때 급한 일 아니시면 연락을 안 하시는 분이라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싶어 급히 받았는데 아주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아주머니와 제 딸을 폭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안고 있는 아주머니한테 물건을 마구 집어 던졌대요.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등을 돌린 채로 모든 걸 다 감수하셔서 딸은 안 다쳤지만 아주머니가 지금 심각하게 다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딸과 함께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아주머니는 전치 10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는 오히려 저희 아버지를 이해해 주시며 그럴 수도 있다고 고소 안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받기만 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화가 미친 듯이 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집에 조용히 계셔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자기 몸 하나도 못 가누고 사고만 치니까 같이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주머니가 입원하고 계시고 더 이상 제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에 딸과 아버지를 같이 두게 할 수 없었어요. 저는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딸을 보육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저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밤새 고민했어요. 과연 이게 맞는 선택인지 나중에 후회는 하지 않을까 걱정했죠. 그런데 딸을 보육원에 잠시 맡기고 일에만 전념하고 최대한 빨리 딸을 다시 데리고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보육원에 보내지 않으면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아버지에게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날 눈물을 미친 듯이 흘리며 딸을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딸을 보러 보육원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키울 때보다 더 좋은 곳인지 살도 많이 오르고 많이 웃더라고요. 이렇게 웃는 게 예쁜 아이인데 그동안 제가 고생시켜서 많이 못 웃게 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딸을 보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기로 했고 아버지는 여전히 술만 먹으면 난폭해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싹 다 포기하고 오로지 딸만 데리고 나가겠다는 생각 하나로 일에만 전념했습니다. 정말 온몸을 혹사하면서 일을 했어요. 하루하루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머릿속에 오로지 딸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결국 스스로를 너무 혹사하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간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들어서 얼굴이 조금 노래지고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병원에 소화제를 처방받으러 갔는데 조금 더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려운 마음에 가보니 간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일을 줄여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대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간이식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청천벽력이었어요. 머릿속에서 제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딸을 데리고 와서 당장이라도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건강까지 좋지 않다뇨. 그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집에 들어가서 조금 휴식을 취하고 싶어 평소보다 조금 더 집에 일찍 들어갔어요. 원래라면 딸의 얼굴을 보고 들어가는데 그날은 그것도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왠지 모르게 고요한 겁니다. 원래라면 거실에 술을 먹고 누워 계시는 아버지가 있어야 하는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밖에 나가신 건가 하고 신발장을 보는데 아버지의 신발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술을 먹고 방에서 쓰러진 건가 하고 방 곳곳을 둘러보며 아버지 이름을 불렀는데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손에는 제 통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딸과 같이 나가서 살기 위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둔 통장이었어요. 아버지는 저에게 들켰다는 듯이 화들짝 놀라셨고 그 통장을 떨어뜨렸죠. 저는 한순간에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통장을 가지고 도망가시려다가 걸리고 만 거죠. 저는 아버지를 믿진 않았지만 절도까지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아버지를 밀치고 통장을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는 그런 거 아니라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자기가 잠시 미쳤다고 빌며 사과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친아버지라는 사람이 제가 이렇게 고생하며 번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그리고 이제 간도 안 좋아서 제 딸이 평생 혼자서 써야 될 돈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바로 그 집에서 나왔고 딸을 보러 갔어요. 도저히 딸과 떨어져서 사는 삶은 못 살겠더라고요. 돈을 벌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딸과 둘이서 살기 위해 작은 방을 구했어요. 누추했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있으니 너무 좋았거든요. 거기서 출퇴근을 하며 살았고 어느 날 짐을 챙기러 집에 들어가니 역시나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누워 계시더군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그 집에 방문하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저는 더 이상 몸이 나빠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간 치료를 받아야 했기에 입원을 했습니다. 초기에 빨리 치료를 해야 나중에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행히도 베이비시터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베이비시터가 제 딸을 데리고 병원에도 자주 와주셔서 딸과 같이 셋이서 입원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곧 아내가 출소하는데 절대 아이 안 뺏기고 못 만나게 할 거예요. 아무리 불쌍한 척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저 같은 일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